시장 골목의 좁고 낮은 천막 아래에서 붕어빵 틀을 달고 오던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노릇하게 익은 반죽 냄새를 인생의 온기로 생각해왔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이 냄새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며느리는 장갑이 젖도록 반죽을 저으며 시어머니의 장사를 도왔고 여름철 찜통더위에도 묵묵히 뒷정리를 맡았다. 대대로 이어진 손맛에 새로운 숨결이 더해지는 것을 시어머니는 기적처럼 여겼다. 가족이라는 연이 맛과 향으로 구체성을 얻는 순간 두 사람의 사이는 그 누구보다도 견고해 보였다. 사랑과 신뢰가 쌓이던 그 무렵, 며느리는 회사로 복귀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다. 회계팀에서 야근을 거듭하며 성장하던 그는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누구보다 바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장에서 보내던 시간을 잦아드는 것을 아쉬워했으나 그 또한 젊은 세대가 자기 길을 개척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귓가에 스산한 소문 하나가 흘러들었다.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어머니는 소문을 단호히 떨쳐내려 했으나 며칠 지나 인근 카페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마음 한편에 묵직한 돌을 얹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끝내 시어머니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시장에 나가기 전 이른 새벽 며느리의 휴대전화에서 무심코 흘러나온 알림음. 늦은 귀가 후 옷깃에 남은 미묘한 향수 냄새. 무엇보다도 남편 시어머니의 아들에게조차 숨기듯 감정을 가라앉힌 며느리의 표정이 모든 것을 가만히 증언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음속에서 여러 갈래의 소리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한편에는 며느리를 향한 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들의 상처를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책임감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묵직한 결단을 내렸다. 가족을 지키는 힘은 때로 잔혹하게도 원칙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붕어빵 틀을 닫듯 단단히 마음을 접고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 속에는 배신감뿐 아니라 더 큰 상처가 번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주겠다는 마지막 애정도 숨겨져 있었다. 며느리는 아무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스스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어떤 흔들림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지만 번철 위를 가득 채우던 반죽은 이전처럼 활기를 띠지 못했다. 손놀림은 여전히 노련했고 붕어빵은 여전히 노릇노릇했으나 성실한 며느리의 미소가 사라진 자리에는 씁쓸한 허기가 남았다. 손님들은 언제나처럼 시장 골목을 오갔으나 시어머니의 시야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가 둔 옅은 발자국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 수없이 되묻고 또 수없이 같은 답을 내린다. 과거를 묻어야 내일이 온다는 대답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잦은 분주함 속에서 무언가를 쓸어 담듯 짧게 인사를 남겼고 그 짐 속에 담긴 회한과 용서는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이별 후에도 매일 새벽 시장으로 향했다. 떡잎이 끊겨도 다시 싹을 틔우듯 굳어버린 마음을 달래는 길은 오로지 삶을 이어가는 것뿐이었다. 반죽이 익어가는 틈마다 그녀는 자신과 며느리를 위한 기도를 담았다. 서로의 시간과 선택이 어디선가 더 나은 의미를 찾아가기를, 배신과 단절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깃들기를 조용히 바랐다. 얼마 뒤 아들은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는 고통을 감추려 애썼지만 서명 후의 공백 속에서 가족이라는 그늘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절감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애써 숨긴 울음을 듣지 못한 척했다. 대신 가게 문을 닫고 붕어빵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옷차림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장사하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날의 환한 얼굴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지만 사진 속 열정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조용히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으며 삶의 무게란 결국 사랑과 상실의 총합임을 깨달았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시장 구석에도 온기가 깃들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솥뚜껑 같은 반죽 그릇을 붙잡고 매일같이 길고 짧은 숨을 토해냈다. 수많은 이들이 오가며 작은 붕어빵을 손에 쥐고 미소를 남긴다. 그녀는 그 미소들 사이로 며느리가 다시금 삶을 세워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잘못된 사랑 뒤에 남은 허물이라도 언젠가는 따뜻한 손길로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것이 가족을 품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책임이며
다 흘러내린 반죽을 다시 한번 막아보려는 인생의 작은 고집이었다. 어느덧 두 번째 봄이 찾아오자 시장 골목의 바람결이 달라졌다. 노랗게 핀 유채가 도심 외곽의 화단을 물들이고 날씨가 풀리자 거리의 사람들마저 한층 가벼운 옷차림으로 붕어빵 가판을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틀 무렵마다 첫 반죽을 맞췄고 익숙한 리듬으로 붕어빵 틀을 덮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허전함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애지중지 키우듯 품어온 관계가 한순간 무너지며 남긴 균열, 그리고 균열 속에 자리 잡은 자책과 불가항력이 뒤섞여 형성된 복합적인 공백이었다. 그녀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불 꺼진 주방과 낡은 식탁 위에 남겨진 두 벌의 식기는 언제나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느리가 떠날 때 곱게 개어두었던 앞치마와 손수건은 아직도 서랍한 귀퉁이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함부로 꺼내지 못했다. 삶을 지탱하던 질서가 조용히 어긋난 후 그 틈을 메우는 일은 시간이 아닌 선택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매주 한 번씩 재래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던 자선음식 나눔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은근한 노동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려는 계산이었다. 상인회에서 마련한 임시부스 옆에는 늘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대기줄 끝 머리에서 보이는 낡은 난로 위 주전자에서는 달짝지근한 자차가 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붕어빵 반죽 한 통을 다 구울 때마다 맨 뒤로 돌아가 사람들의 빈손에 갓 구운 한 봉지를 조용히 건넸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삶의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상처들을 마주했다. 점심 한 끼를 위해 두세 시간을 서성이는 노인,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들러 허기를 달래는 학생, 장사가 여의치 않아 빈손으로 온 동료 상인 등. 시어머니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며느리의 빈자리가 떠올랐다. 슬픔이 고여있던 마음 한편에 미세한 결이 생기면서 타인의 고단함이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 사이 아들은 느릿느릿 회복의 경로를 밟고 있었다. 상실의 충격 이후 몇 달은 일에 집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고 하반기부터는 동료들과 산행이나 독서 모임을 가지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무는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면 떠나간 며느리와의 시간도 결국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리라는 막연한 위안을 품었다. 아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장을 찾아와 어머니의 자리 옆 작은 접이 의자를 꺼내놓고 정리를 거들었다. 그가 붕어빵 틀에 묻은 반죽을 긁어내는 순간 시어머니는 잃어버린 무엇을 되찾는 듯한 안도감에 잠시 눈을 감곤 했다. 멀리 떨어진 도시, 며느리는 제 삶을 새로이 짜맞추고 있었다. 가장 먼저 회사를 옮겼다. 이전 직장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출발했다. 주말마다 상담소를 찾아 과거를 돌아보았고 일기장에 삶의 조각들을 기록하여 마음의 흐름을 추적했다. 빠른 회복을 바라는 조급함 대신 회복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는 느린 긴장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새 직장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밤마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깊어질 때면 문득 시장 골목 특유의 튀김 냄새를 그리워했다. 그 냄새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잃어버린 연대감이 여전히 삶의 한 귀퉁이에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한편 상인회 자선부스는 계절이 바뀌어도 이어졌고 시어머니의 노고는 주변 상인들에게 작지만 뚜렷한 자극이 되었다. 떡집 주인은 남은 찹쌀가루로 만든 가래떡을 보태주었고 채소가게 주인은 못난이 고구마를 삶아내어 놓았다. 시장 구석 작은 연대는 결국 동네 복지재단과 협업으로 이어졌고 일주일에 한 번이던 나눔 행사는 주말마다 열리는 정기 장터로 확대되었다. 초겨울, 시어머니는 행사 수익의 일부를 청소년 장학기금으로 기부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녀는 남겨진 손수건 중 하나를 조용히 꺼내었다. 그 손수건에는 며느리가 처음 시장에 나왔던 날 반죽이 튈까봐 두른 꽃무늬 무늬가 자국으로 남아있었다. 손수건을 봉투에 함께 넣으며 시어머니는 작은 메모에 적어보았다. 완전한 이해가 어렵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직접 전할 수 없었던 마지막 온기였다. 그 겨울이 유난히 길어지자 시장에는 이른 눈보라가 찾아왔다. 화물차가 쌓고 간 눈더미 사이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붕어빵을 손에 들고 몸을 녹였다. 쌀쌀한 기운이 코끝을 스치면
달콤한 팥소와 고소한 반죽 냄새가 더욱 선명했다. 시어머니는 나눔 장터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반죽을 만들었고 장터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눈길을 헤치고 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다. 이따금 멀리서 흰김을 뿜으며 달려오는 버스를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곤 했다. 결국 해가 바뀐 어느 이른 봄, 장터 끝자락의 저녁 무렵, 시장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길을 적실 때 며느리가 나타났다. 긴 코트 자락 아래로 묵직한 발걸음이 조심스레 이어졌다. 그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붕어빵 틀 앞에서 잠시 멈추었고 시어머니는 이해와 망설임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대사 한마디가 아닌 숱한 단념과 후회, 그럼에도 살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겹겹이 머물렀다. 어느 누구도 말로 풀어낼 수 없었다. 침묵이야말로 서로의 상흔을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예법이었다. 시장 바닥에 흩어진 빛과 냄새, 그리고 두 사람의 고요한 호흡이 얽히며 부서진 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음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붕어빵 4개를 작은 종이봉지에 담아 며느리 앞에 내밀었다. 그 소박한 행위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어설프게 봉합하려 하기보다 앞으로 흘러갈 시간에 작게나마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봉지를 바라보고 두 손에 정중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반죽 그릇을 닦으러 고개를 숙이자 봉지에 고이 담긴 열기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시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비록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기는 어렵더라도 서로의 결은 여전히 같은 시간대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시장이라는 공동의 기억 속에서 붕어빵의 고소한 향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쓰이지 않은 미래를 얇은 껍질처럼 이어주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반죽을 기계에 부어 넣으며 생각했다. 삶은 때로 가장 달콤한 순간마저 반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하지만 그 조각들이 엇갈린 궤도를 돌고 돌아 뜻밖의 시간에 다시 마주칠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만남이 꼭 정답일 필요는 없지만 상처를 봉합할 작은 실마리가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그 해봄이 깊어지자 시장 구석 가판대 위에는 붕어빵 외에도 작은 디저트 메뉴가 하나둘 늘어났다. 시어머니는 나눔 장터에서 만난 떡집 주인과 함께 팥황금을 응용한 고구마 도넛을 개발했고 판매 수익 일부를 복지재단에 꾸준히 보냈다. 그는 기부 영수증을 어딘가에 모으기보다 가끔씩 접어 유리병에 담아두었다. 언젠가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스스로의 시간을 들려줄 때 그 병 속 영수증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에 필요한 서론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시장 골목 어귀에서 풍기는 달콤한 냄새는 상실과 회복이 한데 어우러진 삶의 잔향으로 오래도록 떠돌았다. 그해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다. 하루 이틀 내리던 비는 3주가 넘도록 멎을 기미가 없었고 시장 골목의 비닐 천막은 연일 내리쬐는 물방울을 견디지 못해 이음새마다 물이 새어들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붕어빵 가판 앞에 섰다. 여름철엔 손님이 뜸했지만 그녀에겐 더는 손님의 수요가 문제가 아니었다. 반죽을 젓고 철판을 달구는 그 시간, 손끝으로 이어지는 온기와 고요한 반복 속에서만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젖은 우비와 축축한 앞치마를 걸친 채 붕어빵 틀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 일렁이던 복잡한 감정들이 비로소 조용해졌다. 그 무렵 며느리는 한 비영리 단체의 재정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격식을 덜어낸 분위기, 명확한 공공의 목적, 지나친 경쟁 없는 업무 환경은 그녀가 이전 회사에서 겪었던 상처를 어느 정도 상쇄해 주었다. 그러나 매달 말 예산 정산서를 작성하고 기부자 명단을 정리하다 보면 문득 붕어빵 가판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자신의 손동작이 겹쳐 떠오르곤 했다. 당시엔 그리도 익숙했던 삶의 리듬이 이제는 기억 저편에서 아련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한때 사랑받았고 또 사랑했던 자신을 다시 불러오는 신호였다. 장마 끝자락의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는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여름철 야외 먹거리 축제 준비를 맡았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시장에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후원받은 식재료를 소분했다. 유난히 습한 공기 탓에 반죽은 쉽게 퍼졌고 그녀는 그 틈을 반복적으로 조율하며 한 마리 붕어빵에도 빈틈이 없도록 집중했다. 가끔씩 옆자리 떡집 아주머니가 농담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대신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말없이 웃음기를 흘려보냈다. 삶은 웃지 않아도 견뎌야 할 때가 있으며
그 무표정마저 온기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행사장 한편에는 작은 기부 전시관이 열렸고 거기엔 시어머니의 기부 영수증들도 손글씨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작은 손길이 큰 온기가 되기를. 그 문구 아래 시장 상인들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감정보다 그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함께 적히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속에 묵직한 공백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며느리는 우연히 해당 전시 사진이 실린 복지단체 SNS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흐릿한 사진 한 귀퉁이에 선명한 이름이 보였다. 익숙한 손글씨, 작지만 단단한 필체, 그리고 함께 적힌 붕어빵 상인의 기록.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몇 차례나 확대하고 다시 줄이기를 반복했다. 그 이름 아래에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 시간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런 말도 없이 앨범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찾았다. 시장 한복판, 비닐 천막 아래에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선 자신이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 미소는 진심이었고 그렇기에 지금의 고요함은 더 깊은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다시 장터를 찾은 며느리는 붕어빵 값 한 대 가까이에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서 시어머니를 지켜보았다. 구부정한 허리로 반죽을 뒤적이고 땀을 훔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했다. 시장은 세월을 따라 변해갔지만 그녀의 자리만큼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관성은 며느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다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었다. 상처가 남긴 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내면 깊은 곳에 너무나 확실히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시어머니는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삶이란 언제나 예기치 못한 경로로 상처를 끌어안고 상처 위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운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기부단체의 요청으로 소규모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 영상은 지역 방송에 짧게 소개되었다. 영상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시장 사람들의 일상과 그 안에 담긴 공동체적 온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다. 사람이란 실수도 하고 외면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남긴 온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온기 덕분에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영상을 며느리는 사무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수화기를 들고 회계 결산을 보고하던 중 동료가 시장 이야기 나오는 영상이 재밌다며 틀어둔 모니터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모니터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 음성은 나무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기다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애정이 고요하게 녹아 있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짧은 편지를 써내려갔다. 길고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다. 언젠가 그 붕어빵 틀 옆에서 다시 서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어머니의 그 자리에서 배운 온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담긴 그 편지는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 그녀는 우체국 옆에 작은 책방에 들러 그 편지를 단체 기부함에 남겼고 편지는 여러 손을 거쳐 결국 시어머니의 손에 닿았다.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은 날 붕어빵 반죽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다. 누가 오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은 그 자체로 충분히 반죽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장사 끝에 남는 붕어빵 2마리를 조용히 종이봉지에 담아 갑 한 대 맨 끝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곤 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귀환을 기다리는 작은 표시였고 그 기다림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연대와 용서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잘못과 한 사람의 단호함이 만났던 이야기의 끝은 결코 완벽한 화해나 극적인 재회가 아니었다. 다만 서로를 향해 내민 조용한 손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었다. 삶이란 본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해마다 계절이 바뀌듯 시장 골목에도 미세한 변화가 스며들었다. 늦가을에 찬바람이 비닐 천막을 흔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판 앞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았다.
노점에서 한 칸 떨어진 화초가게 주인이 주말마다 내다 팔던 사철나무였다. 여느 초록잎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는다는 단단함이 마음을 움직였다. 사철나무는 장사를 마친 뒤 남겨둔 붕어빵 봉지 옆에 자리 잡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어야 했다는 듯 제 몫의 공간을 차지했다. 장터를 지나는 바람과 사람의 발걸음이 사철나무 잎사귀를 스치면 은은한 풀냄새가 피어났고 그 냄새는 붕어빵의 달콤한 향과 엷게 뒤섞여 한층 부드러운 여운을 남겼다. 어느새 사철나무 끝이 붉은 길을 띠며 겨울 채비를 하던 무렵 시어머니는 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한 소규모 장학금 전달식에 초대받았다. 낡은 천막 지붕 아래 그녀가 꾸준히 기부해온 계좌에서 나온 작은 금액이 2명의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시어머니는 행사 후반부 묵직한 감사패를 받고도 겸연쩍은 미소만 지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완전히 어두워진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느닷없이 사철나무 잎사귀를 만져보았다. 차갑지만 생기를 품은 표면이 손끝에 닿자 어쩐지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마음 한켠이 비로소 숨을 돌리는 듯했다. 며칠 뒤 붕어빵 2마리를 담은 봉지 옆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정갈한 필체로 사철나무가 겨울에도 초록을 간직한다는 사실이 용기를 준다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름은 없었으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그 필체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붕어빵 봉지를 들어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그날부터 가판대 맨 끝자리엔 언제나 사철나무 옆에 또 다른 화분이 하나씩 늘어났다. 겨울 눈이 내리기 전 가판대는 작은 정원이 되었다. 기다림이 쌓여 피워낸 초록과 달콤한 향이 서로를 덮어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천히 새살이 돋아났다.